자, 64페이지 16번 물권 일반론 중에 한 문제 남겨놓고 시간을 좀 달리겠습니다. 16번은 자, 판례 요 지문을 보기 전에 대법원 판례 나온 거 한꺼번에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자, 이때 첫째, 일단 이 건물은 을 소유입니다. 다만 갑소유 땅에 무단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갑은 토지 소유권을 방해당하고 있죠. 자, 여기서 갑이 을을 상대로 첫째, 건물에서의 폐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을이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대신 갑은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억을 일단 해두세요. 자, 이 상황에서 을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근데 아직 병은 등기를 못 갖춘 경우, 점유는 하고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서 이때 병은 건물 소유권은 아직 취득 못했지만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갑은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자, 마지막이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를 한 경우. 자, 이때 병은 건물 임차인에 불과하죠.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대신 이걸 때려 부시려면 얘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복잡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16번을 봅니다.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고 병에게 건물을 임대하였죠.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 건물을 병에게 임대했을 때 갑은 병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죠. 그래서 16번 틀린 질문이 됩니다. 참조,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다음에 정에게 건물을 팔았어요. 자, 요 사람을 정으로 보면 되죠. 참조해서 요 놈을 정으로 보면 됩니다. 이때 건물이 아직 미등기여서 정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철거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갑은 정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되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물권적 조건에 대한 판례를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걸 머릿속에 잘 넣어뒀다가 16번이나 참조처럼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자체를 한 문제로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그대로 판례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물권 변동론으로 가죠. 물권 변동 이제 등기와 관련된 게 나온다 그랬죠. 포인트가 등기 요하는 거, 요하지 않는 거 구별하는 거. 가등기, 중간생략 등기, 등기 추정력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확인하는 거죠. 186조가 등기를 요하는 거고요. 187조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죠. 자, 1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다음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갑이 계약을 취소했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되죠.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하나의 행위고 물권행위 독자성 부정. 채권행위가 실효가 되면 물권행위도 당연히 실효가 된다. 물권행위 유인성. 그게 우리 대법원 판례죠. 따라서 갑이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을 등기도 무효가 돼버리고요. 그 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갑에게 복귀하죠. 옳은 질문이죠.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가 되면 말소 등기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당연히 되도록 한다. 자, 2번은 토지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걸 대장이라 할 수는, 이거 등기부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A 토지가 있는데 이게 아직 미등기 부동산이고 토지 대장만 있어요.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을로 이전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A 토지 등기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대장상 최초 소유권 명의인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3번 갑소유 X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됐다. 등기부나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죠. 따라서 등기부가 멸실이 되면 멸실 회복 등기를 하게 되고요.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되면 말소 회복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말은 권리는 소멸하지 않죠. 갑소유 X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권리는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회복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멸실된 상태에서도 소유권은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거. 등기 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이렇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다음에 서류를 위조하여 을 등기를 말소했어요. 불법 말소죠. 따라서 그런 소유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말소 등기, 회복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기출에서도 봤죠?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을의 소유권 취득, 즉 물권 변동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되죠. 4번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을 상대로 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이 되었다. 이게 뭐죠?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186조가 적용되죠. 따라서 을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을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죠. 등기가 필요 없는 판결은 187조에 따른 형성 판결만을 말하는데 4번은 이행 판결이죠. 그래서 등기를 해야만 됩니다.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5번 부동산 합유 지분 포기라고 되어 있죠. 자, 부동산 합유 지분의 포기는 법률 행위입니다. 따라서 합유 지분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유 지분권이 변동이 됩니다. 합유 지분권 포기, 무슨 건 포기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186조가 적용이 되고 따라서 등기를 해야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거. 6번 공유토지 분할 판결이 확정됐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형성 판결이죠. 187조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하기 전이라도 분할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옳은 지문이죠. 187조에 따르는 형성 판결을 의미하게 됩니다. 7번 공유물 분할 소송 절차 또는 조정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그 다음이 포인트죠. 공유물 분할 협의가 됐고 조정이 성립했죠. 그러니까 186조가 적용되죠. 다시 말해서 등기를 해야만 물권이 변동이 되겠죠. 아까 봤던 8번의 공유물 분할 판결과 구별해야 되죠. 공유물 분할 판결하고 공유물 분할 협의 및 조정 성립을 구별하자. 자, 농지 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분배자는 이거는 이제 국유 농지를 분양을 한 거예요. 일반 국민에게 국유 농지를 분양을 했고 이 국유 농지를 분양받은 사람은 그 대금을 3년에 걸쳐서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3년에 걸쳐서 대금 상환을 완료합니다. 그러면 등기 없이
분양받은 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옳은 질문이죠. 9번. 이 9번은 키워드가요. 법정갱신이죠. 312조 4항에 의하면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이 규정되어 있죠. 건물전세권 존속기간의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무슨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이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죠. 따라서 187조가 적용됨으로써 등기 없이도 갱신된 전세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됩니다. 등기 없이도 187조가 적용돼서 갱신에 따른 변경 등기 없이도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가 됩니다. 10번.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간명으로 된 유현 보존 등기에 기초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새로 등기부를 개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토지가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을이 샀어요. 그럼 이전 등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등기부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중 보존 등기잖아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잖아. 후등기는 무효죠. 따라서 그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중 보존 등기, 중복 등기, 보존 등기 명인이 다를 때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실제 매수인이 했다 하더라도 무효다. 따라서 그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12번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X토지에 관해서 보존 등기가 갑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을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따지면 갑의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1번, 을의 가등기 2번,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3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X토지에 관해서 2019년 10월 20일 정중복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존 등기가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게 먼저 있죠. 이게 2019년 3월 10일이고요. 요거는 2019년 10월 20일이니까 요게 선등기고 이게 후등기죠. 이중 보존 등기에서 보존 등기 명인이 다를 때 선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후등기는 무효죠. 자, 이때 가등기권자 을이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 안 되죠.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인 상태에서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만으로는 제3자 무효등기 말소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번 틀린 질문이 됩니다.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12번 가등기는 추정력 없죠. 그러니까 갑소유 땅의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다 해서 장차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라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13번 갑소유 토지의 을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은 그 가등기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가? 있지요. 그리고 양수인에게 가등기를 이전 등기해 줘야 되겠죠. 어떻게? 부기 등기로 2의 1. 가등기가 등기 순위 번호가 2번이라면 2의 1 부기 등기 형식으로 양도할 수 있죠. 이걸 가등기라 하죠. 따라서 을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판례입니다. 14번 갑소유 땅의 을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을 때 갑이 땅을 이렇게 병에게 팔아먹은 경우에 나중에 을이 본등기를 하는 경우
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는가?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는가?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죠. 을의 본등기 청구권은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권이며 따라서 갑에게 행사해야 돼. 갑에게. 병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인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해야 됩니다. 15번. 자, 갑명의 저당권 설정 가등기가 있어요. 저당권 가등기. 저당권 설정 가등기. 그 다음에 을의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갑의 본등기가 되어버리면 순서가 소급하니까 갑의 저당권이 선순위 저당권, 을의 저당권이 후순위 저당권이 되겠죠. 따라서 을의 저당권은 갑의 저당권의 나중이란 말이죠. 갑의 저당권이 을의 저당권에 우선하게 되겠죠. 이렇게 저당권은 병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제3자 등기는 원래 직권 말소가 되지만 저당권은 이렇게 순위에 따라 병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저당권은 말소되지 않고 갑이 1번 저당권, 을이 2번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가압류가 되어 있을 때는 이거는 직권 말소되겠죠. 참조죠. 16번. 갑소유 땅의 을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다. 을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순위는 소급하죠.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하면 순서는 소급하지만 소유권은 본등기한테 취득하죠. 따라서 가등기를 경유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본등기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세요. 을의 가등기, 병의 소유권 등기, 을의 본등기 순서는 소급하기 때문에 병등기는 직권 말소되지만 소유권은 본등기한테 취득하기 때문에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때부터 을이 본등기함으로써 병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될 때까지 이 사이는 병이 소유자였던 거죠. 병이. 따라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병은 정당하게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는 거니까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가등기고요. 그 다음에 17번 이제 중간생략 등기죠. 을은 갑소유 건물을 샀어. 다시 병에게 팔았지만 미등기 전매 상태로 판 거죠.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됐는데 을이 미등기 전매를 했단 말이죠. 처벌이 될 뿐 미등기 전매 자체는 단속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유효라 그랬죠. 자, 이때 갑을 병은 갑에게서 병으로의 등기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게 뭐죠? 중간생략 등기 합의죠.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으면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을이 아직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갑은 설령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해줬다 하더라도 병이 직접 이전 등기 청구했을 때 나 돈 못 받았다. 등기 못 해준다 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이 갑이라면 대금도 안 받았는데 등기 넘겨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18번 갑이 땅을 을에게, 을이 다시 병에게, 그리고 합의가 없다고 되어 있죠. 근데 합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이전됐다. 그 등기는 일단 유효하다. 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어서 소유권이 병에게 이렇게 이전이 될 때 등기부의 등기 원인, 요 등기 원인란에는 뭐라고 기록이 될까요? 매매로 기록이 됩니다. 마치 갑하고 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미기 때문에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라고 기록이 될 뿐 중간생략 등기 합의라고 기록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 원인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한 거죠. 19번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전매가 되었을 때 병이 을로부터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을병, 갑병 사이에는 매매가 있어요. 근데 을병 사이에 매매가 아니라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 양도 양수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이고요. 채권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한 경우 그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직접 채권을 행사하는 게 채권 양도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권 양도는 통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매도인의 동의를 요한다. 따라서 병이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을 양도받고 을이 그 양도 사실을 갑에게 통지했다 하더라도 갑이 그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참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즉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통상의 채권 양도, 이게 뭐예요? 채권 양도 통지 말하는 거예요. 채권 양도 통지와는 달리 그 통지만으로는 매도인에게 주장을 못한다. 즉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양도는 그 양도가 제한이 되고 양도의 채무자, 즉 매도인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즉 통상의 채권 양도와는 달리 매도인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을 못한다. 즉 매도인의 동의 승낙을 받아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양도가 제한된다. 단순히 채권 양도 통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매도인의 동의 승낙을 요한다. 조금 어려운 판례입니다. 20번 토지거래 허가구에서는 절대로 중간생략 등기를 허용하지 않죠. 따라서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 인도하였다, 전매하였다, 깡그리 무효다. 갑, 을매매, 을병매매 모두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의 계약으로서 깡그리 무효가 됩니다. 그냥 무효다. 그래서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중간생략 등기를 허용하는 건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만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최초 매도인 갑과 중간 매수인 을과 그 다음에 최종 매수인 병사의 순차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갑과 을과 병이 합의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갑의 동의가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갑의 동의가 없죠. 갑, 을 간의 합의가 있고요. 을병 매매에 대해서 갑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갑의 동의가 없다면 설령 을병 합의만으로는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최초 매도인 갑과 중간 매수인 을, 그 다음에 을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순차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갑과 을과 병이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순차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병은 갑의 동의가 없다면 갑을 상대로 중간 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요거 있다로 되냐? 없답니다. 여기 조금 문제가 생겼네요. 없답니다. 참조 없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갑의 동의가 없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정확하게 갑, 을 합의, 갑, 병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 또는 을과 병 사이에 설령 순차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갑의 동의하지 않는 한 갑을 상대로 중간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답니다. 없다. 그래서 참조 조심하세요. 없답니다. 그렇게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있다로 되어 있어요. 아, 참 돌아버리겠네. 자, 71페이지 참조 부분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참조 부분에 있다로 되어 있는 거 없다로 바꿔주세요. 21번 무효 등기의 유형과 관해서 표제부 유형은 절대로 안 되죠. 표제부 유형이 뭐예요? 멸실된 건물 등기를 신축 건물 등기로 유용하는 거죠. 이런 걸 표제부 유형이라 하죠. 절대로 허용하지 않죠. 절대로 안 된다. 22번 매도인은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그 땅을 산 사람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반환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안 되죠. 이것도 말씀드렸죠.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땅을 순차로 매도했어요. 근데 을이나 병은 등기는 하지 않은 채 점유만 하더란 말이죠. 이때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갑에게 있지만 갑은 등기 의무자고 을과 병은 등기 권리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 또는 매수인의 승계인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 그랬습니다.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말이죠. 반한다. 23번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수해서 인정받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승계해줬어요. 그죠? 이때 갑, 을이나 그 승계인에게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 보세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려요. 하지만 을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하고요. 매수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하고 부동산을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미등기 전매를 하고 점유를 넘겨준 경우 을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을이 점유를 넘겨준 경우 둘 다 을의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가 판례죠. 매수인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24번 등기청권의 성질 중에서 진정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는 누가 하는 거죠? 소유자가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하는 거죠. A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등기는 을의 이름으로 돼 있더라. 그럼 갑은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죠. 이때 소유자 갑이 등기 명의인 을을 상대로 하는 말소 등기 청구권이나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는 둘 다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따라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참조, 을이 문서를 위조하여 갑소유 땅을 자기 앞으로 등기했다. 이거예요. A 토지가 갑소유인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 등기했어요. 이건 무효 등기예요. 그 상태에서 병에게 또 넘겼어요. 이것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갑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 갑은 을, 병을 상대로 순차,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병을 상대로 진정명회업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죠. 말소 등기 청구권, 진정명회업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 둘 중에 하나 행사할 수 있고 그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되겠죠. 28번 등기 추정력. 일단 등기가 되면요.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 예컨대 매매가 있었다. 절차도 적법하게 걸쳤다로 추정이 되죠. 26번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물권 변동이죠.
A토지 등기부의 갑에서 을로 이전이 되어 있다. 등기 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다. 현재 등기명인 을은 갑으로부터 매매를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되지요. 그래서 26번 틀렸죠.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때도 현재 등기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죠. 참조해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때 등기명의자 을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등기명인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27번은 보전 등기 추정력이 깨지는 것 중에서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 이 사람이 신축한 사람이잖아요, 보통. 근데 신축자가 따로 있어요. 그럼 추정력은 깨진단 말이죠. 반면에 무슨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그 등기가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야 추정이 깨져요. 함부로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등기가 돼. 등기법상 등기는 추정이 깨져요. 그러나 특별조치법상 등기는 이런 것만 갖고는 추정이 깨지지 않고 그 등기 자체가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야만 추정이 깨지게 됩니다. 자, 28번 말소 등기도 등기이기 때문에 권리 소멸이 추정이 됩니다. 말소 등기 이퀄 권리 소멸이죠. 권리가 소멸됐으니 말소됐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됐으니까 불법 말소임이 증명된 거죠. 그럼 권리 소멸의 추정은 깨진다 말이지. 그래서 권리 소멸의 추정은 깨진다, 즉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말소 등기는 권리 소멸의 추정이 되지만 그게 불법 말소임이 증명되면 말소 등기의 권리 소멸의 추정은 깨지게 됩니다. 자, 29번 등기의 추정력의 부수적 효과로서 부동산 등기 명인이 매도인일 때 이건 뭐죠? 자, 이 29번은 짧은 판례 문장이긴 하나 그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A토지가 있어요.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돼 있고요. 현재 갑으로 칭하는 자가 을과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을은요. 등기부 확인, 신분증 확인, 그래서 일치해. 그러면 을은 이 등기를 신뢰하겠죠. 그죠? 자, 이때 을이 등기를 신뢰하는 이유가 뭐예요? 확인 다 했죠. 확인을 다 했다는 게 뭐예요? 과실이 없죠. 그죠? 조사할 거 다 했으니까 과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 명인이 갑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도 갑일 때 을은 그를 소유자라고 믿었어요. 왜 믿었어요? 등기부 확인했고 신분증 확인했고 일치함을 확인했어. 그러니까 소유자라고 믿는 거예요. 갑이 잘생겨서 말을 잘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확인할 거 조사할 걸 다 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확인하고 조사를 다 했다. 무슨 뜻이죠? 과실이 없다가 되겠죠.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이 됩니다. 참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등기부상 명인이 매도인이 한 제3자일 때는 이건 다르죠. 등기부상 명인이 병으로 되어 있어요. 매도인이 갑이야. 소유 명의에 대해서 진부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은 거야. 그럼 과실이 있는 거죠. 과실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잖아. 이건 있다가 되는 거죠. 이때는. 그죠? 등기 명의는 병인데 매도인은 갑이에요. 확인을 했더라면 이거 좀 이상하니까 이거 믿기 어려운데 라고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갑의 말을 그냥 믿어버렸어요. 확인 제대로 안 했으니까 뭐예요? 과실이 있다지요. 없다고 할 수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29번과 참조를 좀 구별해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번. 자, 혼동과 관련된 판례 장상 몇 개 안 되는 거. 아이고야. 분필을 자꾸 깨먹어서. 주택 임차인이 있어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임차권은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겠죠. 그런데 얘가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 주택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소유권을 취득을 한 경우에는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보다 후순위가 존재하잖아요. 그럴 때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30번이죠. 31번. 자, 갑소유 땅에 근저당권을 갖고 있던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근저당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 권리도 없다면 소멸하지요. 이때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설령 갑에게 회복이 되더라도 즉 혼동 이전으로 복귀를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를 하더라도 즉 혼동 이전으로 권리관계가 복귀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은 부활하지 않아요. 그런데 혼동 이전으로 복귀한 게 아니라 을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인 경우에 을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라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던 거죠. 이럴 때는 근저당권은 부활한다. 그래서 판례 문구가 혼동 이전으로 복귀했느냐 또는 혼동이 무효냐로 나눠서 혼동 이전으로 복귀했을 때는 부활하지 않고 무효라면 부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근저당권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래서 근저당권이 소멸했는데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이 무효라고 돼 있죠. 그럼 근저당권은 부활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31번도 X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물권법 총론의 내용인데 물권적 청구권과 등기 관련된 판례가 대부분이죠. 그걸 좀 조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유권부터는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